지금부터 2025학년도 성주공업고등학교 학부모회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소지하신 휴대폰이 있으시면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정명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희수 교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장 유희수입니다. 먼저 일상 업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학부모님을 환영하면서 교장으로서 전 교직원들과 합심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 생활이 행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과 홍보를 통하여 잘 아시겠지만은 전년도의 교육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시험에 45명, 국영기업, 해외 취업, 우수기업에 22명, 3군 및 해병대 특전사 부사관에 21명,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 금메달 및 지방경기대회 입상자 8명 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 70여 명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본교는 약 13년간 338명이라는 일단 공무원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년만 보더라도 약 44, 5명이 지금 최근 5년에 계속 이렇게 합격하여서 명실공히 전국 1위의 없는 말이지만 공무원 사관학교라고 하는 명성을 지금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겨울에는 한 70여 건을 들여가지고 최첨단 미래 융복학관을 신축해서 부대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여 학습 공간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융복학관은 어지간한 대학교에 산업연구소만큼의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아마 부모님들도 그쪽으로 한번 모실 생각입니다. 또 지난 여름 방학 때는 기숙사를 전면 리모델링 하였고 겨울 방학 때는 내진 보강공사, 교실 바닥 및 사물함 교체, 그 다음 냉난방기 정밀 세척까지 완전해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외적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본교는 학교의 힘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격려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셨고 학생들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응원하고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담임선생님을 만나 뵙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고 자녀들의 시대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 돌아가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이 가볍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각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4학년도 학부모 회장을 맡아 봉사해 주신 강미영 학부모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신기한 엄마 강미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고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또 새로 입학하신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 새롭게 도전하실 학부모 회장님이 있으시다면 지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2025학년도 학부모 회장으로 임직하고 싶으신 분이나 추천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본인이 손 드셔도 됩니다. 네. 네, 지금 계신 강미영 회장님의 연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다들 동의를 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박수에 이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짜고 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이어 2025학년도 상주 공부회장을 연임하게 된 강미영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희망을 전달하고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상주홍옥고등학교 교육활동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개 부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교무기획부장님께서 발표하도록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부장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2025학년도 학사 일정 안내 드리고 그리고 직업계고 학점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주요 학사 일정입니다. 그 위임을 보시면 우리 학교 전체 학사 일정표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은 또 요약을 또 해놨습니다만은 그 집에 가서 보시고 앞에서 화면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학기제이기 때문에 방학 일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은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23일간 진행되고요. 겨울방학은 12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37일간, 그리고 학년 말 방학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23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자,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방학 때 보충 수업합니다. 자, 3학년 당연히 졸업해야 되겠죠. 졸업식은 2월 4일이고요. 그리고 1, 2학년 종업식은 그 다음날 2월 5일날 종업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입니다. 이거는 집필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영어 듣기 평가는 이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학년별로 하루씩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는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영어 듣기 평가가 9월 9일에서 9월 10일 이틀입니다. 여기는 1, 2학년만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그래서 집필평가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3일씩 진행이 되고요. 차이점은
1학기 때는 1, 2, 3학년이 중간기만 다 진행이 되고 2학기 때는 3학년은 보통교과 수업이 없습니다. 전공 실무 과목만 있기 때문에 그 지필평가는 없고 수행평가로만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있는 영어 듣기 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1학년, 2학년만 해당되겠습니다. 대회와 또 시험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선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고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학기 때, 그래서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기가 씨름입니다. 그래서 씨름대회, 전국대회 계속 상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학생들 전체 해당되는 겁니다. 3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 본평가가 7월 8일부터 9일까지 학과별로 하루씩 진행됩니다. 그래서 3학년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지망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죠. 공무원 고졸경제 필기시험은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1일 날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3일 목요일인데, 자, 우리 학교는 11월 13일 날 정상 등교합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애들만 출석 인정 받고 시험 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입니다. 1학년은 벌써 이제 수련활동 전년도와 다르게 3월달에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전에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수련활동 다녀왔고요. 2학년 수학여행은 5월 27일부터 5월 30일 3박 4일간 제주도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졸업여행은 그 다음날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원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년 대상으로 직업체험학습이라고 해서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갑니다. 그래서 7월 11일, 12월 10일 가는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그 학과별로 이제 코칭된 장소를 정해가지고 체험학습을 갑니다. 상주시 지역인재 사업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버스 편을 또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행사입니다.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은 5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개교기념 활동은 5월 23일 금요일날 진행되겠습니다. 오전에 개교기념식하고 이제 남산극주운동 체육활동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한마당입니다. 2학기 때 학과대항전을 해서 10월 24일 금요일날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우리 학교가 학사 일정에 보통 재량 휴업을 안 넣는 학교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10월 3일부터 이제 난리 났습니다. 추석부터 해서 한글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해서 거의 한 10일 정도를 이제 가을 방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일은 전국 어느 학교라도 다 그렇지 싶습니다. 재량휴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이제 집에서 애도 있으니까 좀 싫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10월 10일은 재량휴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예, 아직 나오시지 마시고 아직 남았습니다. 예. 이번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혹시 좀 더 세세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은 이제 유인문에 그 표를 보시고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교육과정표가 있습니다. 보시면서도 야 이걸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주진하시는데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 사항에 있는 표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과정 편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좀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많이 말씀드려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이 현재 1학년 신입생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데 다행히도 직업계고는 직업계고 학점제라는 이름으로 2022년부터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미리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마 지금 2학년 3학년 부모님은 우리의 선택 과목 했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도 지금 2학년 3학년 때 전문교과 실무 과목에서 선택 과목 1개에서 2개 정도 선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학교에 맡겨 놓으셔도 될 겁니다. 또 어떻게는 또 어떤 부모님은 선택 과목 있는데 우리 애가 이것도 안 듣고 저것도 안 들으면 불이익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기능사 자격검정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그걸 다 배웁니다. 심지어 또 실무 과목에서 NCS 교육과정에서 그 능력 단위에서도 서로 좀 교차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아마 졸업한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있는 좀 전혀 불이익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2학년 때, 3학년 때 선택 과목 있으면 이제 있었다. 좀 공무원이다, 아니다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오늘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일어나셨던 교육연구부장님이 이제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건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되는 2학년, 3학년과는 다르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1학년은 평가 기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느냐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되는 1학년은 첫 번째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교과명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한 학기당 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어책 하나로 1학년, 2학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1학기, 2학기 연달아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한 학기만 됩니다. 저하고 같은 세대면 아마 국민학교 때 슬기로운 생활 1-1 이렇게 적혔죠. 지금 교과서가 지금 새로운 신입생들은 다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교과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 있으니까 평가 관련 내용은 이제 다음 연구부에서 발표 중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변화되는 내용은 아마 이제 이 알림을 통해서 계속 안내문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거 변화된 게 어떡하지 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도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또 계속 안내하고 또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부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교무기획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진혁 교육연구부장님께서 학부모 대상 연수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부장 이진혁입니다. 연구부장이라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 성적하고 평가, 시험 관련해서 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이제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보시면 이런 것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유인물이 많으니까 그걸로 다 대체를 하고 이제 너무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그 학점제 바뀌어서 1학년한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1학년 때 그리고 2, 3학년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주시면 이제 학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출석만 하면 애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제 지금은 두 가지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출석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학업 성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시험을 여러 번 치거든요. 수행평가 2번, 집필평가 2번, 소수평가 1번 이래가지고 그 시험을 전부 다 100분위로 맞춰서 100으로 통합을 냅니다. 그 중에 이 학생의 그 모든 점수를 더했을 때 40점 미만, 그러니까 39점부터 이 학생들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듯이 옛날에 나머지 공부 해야 된다. 네, 나머지 공부. 그래서 이 나머지 공부가 복지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제 어려운 영어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애가 40점으로 떨어지면 얘는 나머지 공부를 하는구나. 그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40점 넘겨야 돼. 여기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40점 떨어지고 나면 저희도 이것도 이제 말은 책임 교육인데 저희도 수당이 없습니다. 애들 데리고 그냥 저희가 책임지고 애들 무조건 40점 이수시켜야 되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60점 미만으로 그냥 학생이 1을 받고 거기서 끝이 났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밑에 여기 당구장 표시로 미도절단은 이거 해야 된다. 규정으로 딱 박혀있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체능 과목. 이제 이거는 전문교과 과목하고 일반 보통교과 ABC 5단계고요. 예체능 교과는 이제 ABC 3개. 역시 예체능도 40% 미만 되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꼭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또 이거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쉽게 기억하시는 건 옛날에는 수능 등급 해가지고 9등급, 우리의 석차 등급은 9등급이었습니다. 1등 4% 이렇게 나오셨죠. 그게 2025학년, 2002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1학년부터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우리의 등급이 5등급 치면 그래도 이 자식이 반응하구나. 꼴찌입니다, 꼴찌. 한 20% 5등급으로 바뀐다는 거 이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소리 잘 틀어.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 학교가 2학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흔히들 알다시피 여기 A, B, C, D가 있으면 이제 90점이 넘으면 A, 그쵸? 80점이 넘으면 B, 그다음에 70점 넘으면 C. 이게 이제 군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추정 분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들이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시험 출제가 어려웠어. 그러면 문제를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5%가 넘으면 A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적표를 받으셨을 때 애 점수는 분명히 85점인데 이게 왜 A가 나왔지? 이렇게 안 놀라셔야 됩니다. 그럼 이 학교는 추정 분할을 썼구나. 이 선생님 협의가 조금 난이도가 어렵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91점인데 애가 B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죠? 문제가 쉬워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추정 분할을 초정을 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지도랑 보충지도인데 예방지도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 나머지 수업하는 애들 미리 선제적으로 얘 왠지 좀 40%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미리 하는 수업이고 이건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기간은 기말고사 이후에 성적이 나오겠죠. 그쵸? 그 한 학기 토탈 분위. 그래서 그거 해서 이제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학기 중에 학교를 불러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이건 문제인데요. 학생이 미도달을 하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최하가 2거든요. 근데 얘가 2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그 보충지도 나머지 공부 대상 학생이 되는데, 만약에 애가 보충지도로 선생님들이 꾸립니다. 한 학점당 3시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일주일에 2시간짜리 수업을 미도달했다. 그럼 2시간짜리는 2학점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 해가지고 6시간짜리 수업을 이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선생님들이 계획을 짰는데 얘가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다 진행되면 성적표는 깨끗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또 그런 경우 있겠죠.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출석이 미달이에요. 그럼 역시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적은 그대로 A가 나가는데 요 뒤에다가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출석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이수. 안 좋겠죠, 그렇죠? 생활기록부에 뭐가 남는 것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얘가 아마 2학점짜리 그 언더가 돼가지고 6시간 짰는데 애가 안 와. 막 계속 결석을 해. 그러면 여기 미수라고 뜹니다. 얘는 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요. 치명적이겠죠, 그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미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일반고는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합니다. 아, 얘는 이 보통 교과는 아니다. 그러면 기본 수학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 얘는 요거 이수 못하고 요거 대체해서 했구나. 어쨌든 40점 밑으로 안 나오게. 선생님도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원래 애들 좀 잘 해석해 주시고요. 거기서 큰 변화가 있고, 선행학습 교육, 이거는 근데 그 미리 애 선행교육 학원 보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학원도 좀 많이 안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기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 40번도 애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부정리 요약인데요. 어머님들이 다른 건 다 이해하시고 다 납득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얘가 준비를 했어. 이제 페이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책상 밑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또 안 봤어. 근데 뭐야 치우개 꺼내다가 그 종이가 툭 떨어졌네. 자, 이건 부정행위일까요? 안 봤는데. 여기 보시면 그걸 마련하는 행위조차 부정행위로 들어갑니다. 애는 억울해요. 애는 애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옛날에 그래서 기억나시고 뉴스에 그 애가 그때 그래서 안 좋은 선택을 했잖아요. 자기는 안 봤는데 그냥 넣어만 놨는데. 근데 규정에 그걸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정행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처벌이 있느냐? 해당 과목만 0점입니다. 그 과목.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만들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우연이라도 넣지도 말고 비슷한 경우가 휴대폰 내는 건 있었어 애가. 아니 얘 폰이 2개야. 그래서 이쪽 쪽에 하나 넣고 하나 냈는데 하필 울렸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0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제가 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그 추가 말씀드리면 방금 연구부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뭐 5등급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규정 이거는 현재 1학년만 해당됩니다. 2학년, 3학년은 기존의 9등급제랑 기존 제도대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수영 진로취업 부장님께서 진로 취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공고 진로취업부장 오수영입니다. 저희 학교 그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4년 저희 학교에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소위 명품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왼쪽에 보시면 그 2012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공무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2024년까지 총 3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월 31일 날 추가로 합격한 저희 학교 졸업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8명의 그 공무원이 합격을 했고요. 작년에는 공무원 총 그러니까 44명이 아닌 45명의 학생이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작년 공기업은 4명, 그 경상북도 교육청 추천
이상의 우수기업에 총 18명이 아니고 17명입니다. 한 명의 학생은 사정으로 최저학력 제외되었습니다. 해병대, 육군, 공군, 부사관에 총 21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일부 중복 학생이 포함입니다. 그리고 기능대회에는 총 8명의 학생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관련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고졸, 기술직 9급 공무원에 임용하는 것이며 2012년 2명의 합격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 45명의 학생, 이는 13년 연속 경상북도 1위고 7년 연속 전국 1위의 성적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2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는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담당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 교육청 추천 우수기업 이상의 합격생인데요. 총 17명의 학생이 합격을 하였고, 보시는 JCET, 유한회사 스태치텍 코리아라는 회사인데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회사 이상은 급여라든지 복지 여건이 일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해당되고요. 학생들은 관련 선생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합격을 이루었고, 밑에 보시는 것은 최근 3년간 저희 학교 시험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진학인데요. 2024년 저희는 총 1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대학 진학은 총 91명의 학생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학 진학을 중복으로 한 학생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4년제는 경상대학교, 계명대 등의 대학을 진학하였고, 2년제로는 안동과학대학, 경북전문대학교 등의 대학을 진학하였는데, 예전에는 저희 학교에서 경북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도 진학을 하였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금 대학 진학 현황은 그런 대학에 진학하던 학생들이 대부분 공무원 쪽, 우수 취업 쪽으로 빠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특성화 학교로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이 1, 2등급일 텐데, 실제로는 저희 학교 1, 2등급의 학생들이 공무원을 포함한 공기업 이쪽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특별 전형도 있지만 수시나 일반 정시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3학년 때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 근무 경력에는 공무원 경력도 포함되는데요. 경상북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따르면 2025년도 주요 재직자 특별 전형 경쟁률을 보면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문화관광 산업학과는 4.9대 1, 그리고 경북대 대구 캠퍼스 농생명과학대학은 0.21대 1, 영남대학교 경북 캠퍼스 산업경영학과 1.84대 1, 계명대 대구 캠퍼스 경영대 0.37대 1, 경북대 지금 안동대학교가 이름을 바꿨죠. 생명공학 공과대학은 1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재직자 특별 전형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전형이 진행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우수한 대학 가는 것도 힘들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또 우수한 취업하는 것도 힘들지만 뭐 그렇게 가는 경로도 있지만 먼저 그 우수한 취업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여러 대학교에 가는 방법도 있으니 나중에 충분히 자녀분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 4개의 학과에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무원 합격반을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신 성적이 50% 이내에 되는 학생들에 해당되겠고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올해 공무원 시험이 11월 1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저희 토목, 전기, 건축, 기계 계열 4개 학과가 있는데 4개와 관련된 그 공무원 자리가 올해는 총 250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42명의 학생이 그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기업 합격반인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 이상의 그 근무 여건과 뭐 급여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공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뭐 NCS 시험 그리고 생활교육부 등의 스펙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모집 인원이나 시기가 좀 많이 불확실해서 처음부터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한다. 이건 조금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대기업 및 우수기업인데요. 이 부분도 공기업에 준해서 맞습니다. 3학년 때 각 대기업별로 공채가 뜨면 1, 2학년 때 그 사전 준비된 학생들을 통해서 각 기업, 공기업 포함해서 공기업, 대기업에서 임하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에 이르는데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1, 2학년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생기부를 좀 관리해야 되는데요. 생기부에 특히 학생의 성적과 출결이 나타납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보다는 좀 그 성실한 출결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능사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학생의 이력서 작성이나 아니면 면접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부분은 각과 전공 선생님께서 1학년 때부터 좀 계획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시고 진행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충분히 협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능 인재반을 통해서도 취업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기능반을 통해서 입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기능반 생활을 통해서 교육청 추천 이상의 기업에 좀 그 좋은 인식을 가지고 취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면 저희 학교 기능반에서 평상시에 기능 연습을 한 학생들이 괜찮은 평가를 많이 받고 최종적으로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사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부사관을 인관하는데 최근에는 뭐 지원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부사관 임용을 위해서 그 급여라든지 근무 수준을 좀 많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 해군하고 공군 모병관께서 오셔서 부사관 설명회에 있었는데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중에서 아마 해군이 수당이 가장 세서 말씀 들어보니 뭐 초임 하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중사 이상 300대 후반에서 400대 중반 이 정도 급여를 타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사관도 그 향후 미래 전망이 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혹시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상주공업고등학교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 괜찮습니까? 저도 이렇게 딱딱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좀 편한 진행을 좀 하려고 마이크를 좀 잡았는데,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홍보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위 학교, 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홍보부라는 부서를 운영하는 학교가 잘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예전부터 홍보부가 있었고, 제가 지금 13년째 홍보부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통의 대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저희 학교가 주관 모토가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장 좀 중요한 가치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안내를 할 거는, 잠깐 안내를 할 거는 이알림이 정도만 안내를 할 거지만은 이제 홍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도 약간 코멘트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이알림이 가입하셨나요? 네. 근데 지금 가입률이 특히 1학년 학부모님들은 거의 3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알림이 도입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계기는 단순합니다. 학생들이 가정통신문을 집에 안 가지고 가요. 항상 서랍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학교가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주요 이제 저희 학교 소식들을 이알림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가입률이 30%라면 종이를 안 가지고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요 지금 이제 혹시 문자, 학교발 문자 받으시죠? 제가 보내는 겁니다. 이알림이도 거의 제가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학기 초라서 1학년 학부모님들 가입률이 좀 떨어져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자를 변경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거의 이알림이 쪽으로 발송이 될 겁니다. 문자가 안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 문자 못 받았는데 왜 그러냐? 이알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기존에 저희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했을 때 이제 거기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등록을 해놨거든요. 혹시나 가입을 아직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입을 했을 때 이미 초대장이 가 있을 겁니다. 번호를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번호는 학생 한 명당 1개 정도를 등록을 했는데, 엄마든 아빠든. 근데 엄마는 가입을 했고 아빠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가입 버튼을 통해서 하시면 제가 승인하면은 부모님 두 분 다 이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학생들도 지금 이알림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 그 다음에 특히 투표 기능이 있어서, 설문조사 기능이 있어서 저희 학교가 뭐 이제 학생회장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알림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혹시나 집에 돌아가시면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한테도 그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둘 다 있습니다. 어플을 앱스토어를 보시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저희 학교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만든 지가 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물론 골든 버튼 이 정도급은 아니지만 거의 단위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가 단위인데 거의 성적 관내는 비교가 안 되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 비교해도 앞서 나갑니다. 지금 1000명 정도 육박을 했습니다. 인스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그 1학년 야영 올해 갔다 왔는데, 그건 지금 제가 열심히 편집 중에 있고, 보시면 학생들 활동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면은 보통 그런 거 알려드리기가 힘든데, 저희 학교는 영상으로 담아 드립니다. 인스타그램도 사진 위주로 매일마다 거의 제가 뭐 못해도 2, 3일마다, 방학은 저도 쉬고요. 학기 중에는 2, 3일마다 한 번씩 인스타그램을 올리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요즘 어머님, 아버님도 젊으시니까 이거를 많이 쓰시는데 DM을 많이 보내십니다. DM을. 참고로 페이스북은 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연동해서 같이 업로드하는 기능으로 쓰기 때문에 페메라고 하죠.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씹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확인 안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 DM은 확인합니다. 제가 시간 불문 안 하고 확인합니다. 제가 깨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간단한 궁금증이 있으면 진짜 DM을 보내셔도 됩니다.
작년에 뭐 예비 신입생,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도 DM을 많이 쓰셨고요. 학생들도 DM을 많이 보냅니다. 새벽에 기숙사 애가 저한테 배고파요. DM을 보내요. 그거는 대답해 드릴 수 없지만은 그만큼 저희는 소통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DM을 보내지 말아라는 게 아니고 보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만일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담당 선생님께 그 내용을 전달해서 답변을 드린다던가 하고 만약에 나 DM도 안 한다, 나 카톡 하고 싶다, 그럼 제 DM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저랑 개인톡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홍보부가 이제 오늘 추대되셨던 학부모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학부모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과도 이제 계속 소통하고 있고 학부모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학부모회에서 매년 이제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24학년도 밴드를 운영하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2025학년도 새로운 밴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개설되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알림미를 통해서 링크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재학생 학부모님들 포함해서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가입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인스타그램처럼 학교 소식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 홍보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드디어 이제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부서 발표는 끝이 났으니까 다른 부서의 자료는 유인물이 두껍습니다. 그거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선생님들을 소개를 할 텐데 담임 선생님 소개에 앞서서 먼저 그냥 간단하게 화면으로 저희 학교 부장 선생님, 보직교사 선생님을 소개를 하면 저희 학교는 총 15개 부서의 부장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얼굴을 보셨던 교무기획 부장, 여부부장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들의 안전과 이제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학생안전생활부장님, 그 다음에 전무부장님, 특성부장님, 이렇게 진료치료부장님, 홍보부장님, 환경부장님, 그 다음에 4개 과부장님이죠. 토목전기 건축기계부장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년별 학년부장님 3분, 이렇게 해서 총 15분 선생님께서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거의 주축이 되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중간 조율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 소개는 신기후 교감 선생님께서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감 신기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담임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학년 1반 최창훈 쌤. 담당 과목은 토목입니다. 토목과 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3학년 2반 진동성 쌤. 담당 과목은 토목입니다. 3학년 3반 김효경 쌤. 담당 과목은 전기인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전기과 부장 서재교 쌤이 참석했습니다. 3학년 4반 장성욱 쌤. 담당 과목은 전기입니다. 3학년 5반 김진우 쌤. 담당 과목은 건축입니다. 3학년 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3학년 6반 임현수 쌤.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3학년 7반 이상기 쌤. 담당 과목은 기계입니다. 3학년 8반 고영환 쌤.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담임쌤 얼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끝나면 면답이 있으니까요. 차렷 인사. 다음은 2학년 담임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 1반 차승현 쌤. 담당 과목은 토목입니다. 학년 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2학년 2반 이하영쌤. 담당 과목은 한국사입니다. 2학년 3반 이강훈쌤. 담당 과목은 전기입니다. 2학년 4반 박세원쌤. 담당 과목은 한문입니다. 2학년 5반 이경화쌤.
담당 과목은 건축입니다. 2학년 6반 서경현쌤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2학년 7반 이민규쌤 담당 과목은 기계입니다. 2학년 8반 조연주쌤 담당 과목은 과학입니다. 얼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차렷, 인사. 다음은 1학년 담임쌤입니다. 1학년 1반 윤상현쌤 담당 과목은 토목입니다. 1학년 2반 김용석쌤 담당 과목은 정보입니다. 1학년 3반 우상희쌤 담당 과목은 전기입니다. 1학년 4반 정성원쌤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1학년 5반 이상음쌤 담당 과목은 건축입니다. 1학년 6반 신익희쌤 담당 과목은 건축입니다. 건축과 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1학년 7반 김정주쌤 담당 과목은 기계입니다. 1학년 8반 장종윤쌤 담당 과목은 음악입니다. 1학년 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차렷, 인사. 자, 이로써 담임쌤들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학교의 교육 방향과 주요 활동들을 공유해 드리고 학부모들의 의견과 제안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총회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길 안전운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의 상담이 좀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가 너무 넓습니다. 대학교처럼 너무 넓어서 지금 저희가 담임 선생님 통해서 그 상담 장소를 했는데 그 유인물도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약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계신 요 위치가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요 입구로 나가시면 이제 우측으로 계단 내려가셔서 이렇게 통해서 가시면 저희 학교 본관동 교무실 있고 교실 있는 본관동 건물이 되겠고요. 좌측으로 가시면 건축종합실습동이랑 A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선생님들께서 바깥에서 계시지만, 그래서 학부모님들 모시고 대동해서 인솔을 하실 테지만 혹시나 놓치셨다, 여기 안에서 길을 헤매시지 마시고 이거 화면 참고 뭐 사진을 찍든 종이는 있으시니까 참고하셔서 부디 좋은 상담 나누시고 귀갓길에 안전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